국도변을 지키는 남자가 있다? 아이씨! 달리는 차를 향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다는 남자. 얼마나 그렇게 지키고 앉아갖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 죽겠어요. 그가 자리 잡고 있다는 도로를 찾아 나선 제작진. 언제쯤 남자가 보일까 한참 달리던 그때 차를 향해 손짓을 하는 남자를 발견. 대체 무얼 하는 것일까 관찰해봤습니다. 차만 나타났다 하면 벌떡 일어나 욕설을 퍼붓는데요.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저 놈 인간이. 뭔 말을 해야 들어먹도 안 해야. 뭔 말해야 들어먹지도 안 해. 이 무법자예요. 진짜 저렇게 사람 살 수 있는가? 몇 년 됐어요? 4, 5년? 4, 5년? 4, 5년.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자의 곁을 지키던 개들이 차를 향해 달려드는데요. 말리기는커녕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뿐입니다. 차를 향해 뛰어드는 통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개는 도로를 점령하고 사람은 도로를 호령하니 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네, 안녕하세요. 저 MBN 현장 루프 특정 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위험하게 앉아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MBN에서 왜 와? 아, 저희 취재하러 좀 궁금해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사람 목숨을 잃지 말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사람 목숨을 지키기 위해 국도변에 자리 잡았다는 이 남자. 그 기막힌 사연을 지금 추적해봅니다. 그날 오후 남자를 관찰하던 중 갑자기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구급차까지 와 있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맞아요. 건들지만 않으면 안 물어. 배를 건들면 개를 건드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 달라든다는 거지. 저거를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개들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개를 좀 관리 잘하시고 묶어놓고 꼭 하시라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선생님 개한테 이 검은 개한테 이분이 물렸다는 거예요. 남자의 개가 행인을 물었다는 건데요. 아버님 이제 그 소독만 간단하게 했고요. 네. 요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상풍 주사는 경화가 좀 맞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어쩌시다가 물리셨어요? 자동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갑자기 큰 애가 달려들어갖고 물어버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지나 미안해요. 내 주인을 미안합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상황.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닐 듯한데요. 주인만 안 물지 이 개는 무조건 문다니까요, 되게. 자, 국민은 뒤져도 괜찮고 어떻게 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고 6번 났다고. 그거는 개를 풀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6번 났다고 이거 사고가. 나 그걸 막아주려고 가서 개를 풀어놓은 건데 죽는 거 보기 싫어 막아 풀어놓는 건데. 그러면 이거 풀어놔갖고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그만하자고요. 우리 선생님 그 주민등록번호나 네. 빨리 불러주셔가지고 빨리 처리해. 나 그거 못해요. 그거 안 하신다? 할 일이 없지. 그러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알겠습니다. 경범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면은, 예. 서로 오라고 할 거예요. 아, 그렇게 하죠. 그간 여러 번의 주의를 준 것은 물론이고 경범죄로 처벌도 했었다는 경찰. 하지만 남자는 초지일관, 도로에서의 기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데요. 참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가지. 잘못하면 죽는 그런지도 모르고. 대체 사고를 막기 위해 개를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남자의 주장은 어떤 의미일까? 빨리 가지 말라고. 여기 사고가 이제 빈번하니까 빨리 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위험하잖아요. 개들이 하나만 살릴 수만 있단다. 한 사람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할 수만 있단다면 나 개들 풀마. 과속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남자의 궤변. 차가 여기 좌회전을 해서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고 여기서 오는 차는 좌회전을 해서 오라고 여기 이 차는 막 그냥 쏘아버리고 좌회전하는 차가 잘못이지 말하자면 차선을 넘어가서 좌회전을 하려고 들어갔으니까. 바로 이 교차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도 초입을 지키며 감속을 유도해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막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곳은 얼마나 사고가 잦은 곳일까?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원래 사고가 거기서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아니요. 할아버지 생각이죠.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군청에서도 도로교통과 나왔는데 전혀 그런 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니까 개 아니면 별로 사고 날 일이 없는 곳인... 당연하죠. 도리어 남자의 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관할 부서의 입장. 실제로 도로변의 맹견 관리를 촉구하는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되는 남자의 과속 방지 활동. 그런데 이번에는 어째 욕설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모양인데요. 대체 뭘 찍으시나 했더니 아니 카메라 화면이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어오잖아. 카메라 보더니 슬슬 기어오잖아. 그래서 봐 지금 사정없이 쏘아버렸지. 말하자면 남자만의 과속 방지 카메라인 셈인데요. 놀랍게도 남자는 오후 내내 한자리를 지키며 국도 지킴이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난 남자가 뒤쪽 어딘가로 향합니다. 출입 금지 문구까지 걸린 이곳은 잡동사니로 가득한데요. 부서지고 낡은 선풍기 같은 가전제품부터 각종 프라이팬이며 냄비까지 흡사 고물상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서 남자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냄비에 물을 붓더니 익숙한 듯 드럼통 안에 불까지 붙이는 남자. 이 정체불명의 공간에는 말 그대로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듯합니다. 곳곳에 먹다 남은 음료수며 즉석 밥까지 구비돼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죄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뿐. 유통기한이 19년 11월 7일까지 2020년 5월 9일까지 이것도 지났어요. 유통기한 다 지났네요, 선생님. 이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려버린 거요. 사온 건 한 개도 없어. 다 주워 오신 거예요? 그럼 설탕에 그것처럼 안 버리는 게 없어. 다 버려. 남이 버린 것들로 끼니를 해결해도 충분하다는 남자. 19년 3월 3일까지네. 이거 먹어도 돼요, 선생님? 라면은 괜찮아요. 라면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 보여주세요. 유통기한 1년 6개월이 지난 라면이 오늘 저녁 메뉴인데요. 이것도 대학생들이 버린 것들. 이거 괜찮아요? 달걀? 버린 건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작진의 염려에도 아랑곳 없이 누가 버린 달걀까지 넣고 라면을 끓이는 남자. 혹시 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만만일까? 그렇다면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 설마 이곳이 남자의 거처인 걸까요? 가엾어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쓰레기장에서 먹고 얼마나 많아. 그 독이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에서 냄새도 오죽해. 거기서 어떻게 살아. 사람이 못 살지. 짐승 살기도 어려운데. 주워오는 것도 다 뭐 생활 쓰레기라든지 뭐 재활용이라든지 뭐 고철, 병, 음식물 쓰레기 뭐
하여튼 건 안 가져오는 게 없어요. 그날 밤 종일 도로를 지키던 남자가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이 밤에 어디로 가는 걸까 남자를 따라 나섰는데요. 남자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뒤적뒤적 뭔가를 찾는가 싶더니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면서 남자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갖다 놨는데. 가방이 마음에 들었는지 오토바이에 싣는데요. 거리 곳곳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오가며 화분이며 냄비까지 싣는 남자. 아니, 이 냄비는 바닥에다 벗겨져서 쓸모가 있을까 싶은데요. 낡았어도 이거 알루미늄이라서 버리긴 또 아까워. 저희 보기에는 그냥 고물 같은데. 그렇지, 남이 보면 고물이지. 그렇게 남자만의 보물을 잔뜩 싣고 자정이 넘어서야 도로변 그 자리에 돌아온 남자. 그런데 이번에는 손전등까지 밝히고 또 어딘가로 향하는가 싶더니 웬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심상치 않기는 마찬가지.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내 잠자리요, 여기가. 선생님 잠자리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옷과 잡동사니로 가득한 컨테이너 박스가 남자의 방이라는데요. 이게 겨울에 난방하는 방법, 일풍을 막는 방법. 위풍을 막는 거예요? 그 내가 필요한 것은 내 관 하나면 충분한 거다. 관이요? 내 널짝 하나면 충분하지 뭐. 내가 영원히 잠자는 곳은 아니더라도 잠자는 곳이니까 내 관이지. 잠자리를 관이라 부르는 남자. 그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다른 가족은 안 계세요? 혼자 생활한 게 나는 20여 년이 넘게 가서 혼자 생활한 거예요. 아 20년 넘게요? 20년이 넘었지. 3.3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 남자는 가까스로 자신만의 관에 몸을 누이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남자가 분주합니다. 어젯밤에 주워온 것들을 정리하는 모양인데요. 여기 이제 이런 것들 화분이요. 화분요? 알루미늄 계통의 교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 놀랍게도 나름의 체계를 갖춘 남자의 집화장. 생활 잡동사니는 잡동사니대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냄비 구역에 음식 구역까지 4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왜 주우셨어요? 이거 나는 필요 없는 것들이요. 다른 사람들 줄 거지. 애써 모은 걸 나눠준다고요? 남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라도 갖다 쓰고 나를 기억해 줄 수만 있단다면 이건 어디서 갖고 왔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남들에게 기억 속에 있고 싶으세요? 잊혀지긴 싫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 5년간 매일같이 모아온 것이 이만큼이 됐습니다. 이번엔 또 어딜 가시나 했더니 웬 다리 밑으로 향하는 남자. 갑자기 윗옷을 벗는데요. 아, 씻으러 왔나 보군요. 수도 시설이 없다 보니 이 냇물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한다는데 이 물 마셔도 괜찮을까요? 왜 인간들이 있기는 해요. 왜 사람들이 살긴 하는데
지금은 여기 오프스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물들은 그렇게 오염이 돼 있질 않아요. 물이 맑긴 한데 그래도 걱정을 거둘 순 없습니다. 씻고 돌아온 남자가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뭘 하려나 했더니 아니 이건 고기 아닌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할 참인가 본데요. 냄비에 고기를 듬뿍 넣은 다음 그대로 끓여주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다 삶아졌어요? 아까 삶아놓잖아. 푹 삶은 고기를 드시려나 했더니 냄새를 맡고 개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점 한 점 골고루 나눠주는데요. 선생님은 하나도 안 드시고 애들 다 드시네 고기를. 여덟 주려고 하는 건데. 하나 애기야. 보니까 애기들이라고 부르시는데 통칭해서 애기. 각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자체는 내 것이라 소리요. 그런 게 안 지어주고 애기라고 그냥 부르고. 강아지에게 고기를 먹이며 살뜰하게 챙기는 남자. 도로 한복판에 개를 풀어놓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요. 대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양반하고 친하게 지는 사람 없어 별로. 스타일이. 이 원래 여섯 사람 아니야. 어디서 이사 와는 거. 이 동네 사람하고 어울리도 아니야. 어울리도 않고. 마을에는 남자에 대해 아는 이가 전무한 상황. 수소문 끝에 남자의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어떤 분이셨어요? 이쪽에 비행장 옆에 유기견 보호센터라고 씨가 여기서 저창게 할 때에는 시 보호소도 없었고 네. 사설 보호소도 전혀 없었어요. 이제 전주에서 혼자 한 거야. 그냥 데리다가 밥 주고 쳐다보는 게 이 양반은 그게 행복인데 그게 좀 안 좋게 변했다고 하면 안 좋게 변하고 개가 위험한데 우리가 봐도 근데 그 사람은 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천천히 다닌다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막말로 또라이죠. 예, 좀 이상한 사람이 머리가.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전혀. 왜 그러신지는 아세요 조금?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때 큰 규모의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했다는 남자가 왜 개를 도로에 방치하는 무법자가 된 것일까? 늦은 밤 남자가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또 버려진 물건을 찾아 나선 것일까 했더니 분리수거장이 아닌 수풀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찾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길고양이나 고라니까지 로드킬을 참 많이 당해서 있는데요. 아, 이 길이요? 네, 그래서 지금 찾아보는 거. 이 밤에 로드킬 당한 동물을 찾아 나선 데는 남자만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로드킬 당해서 죽어 있는 애나 아니면은 혹여 살릴 수 있는 애, 뭐 고양이가 있다면 내가 같이 데리고 가야죠. 그렇게 한참 동안 도로 주변을 살피던 그때 남자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풀숲에 숨을 거둔 채 누워있는 상황. 일단 고양이 사체를 수습한 다음 급히 오토바이에 싣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돌아오자마자 곧장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남자. 고양이를 땅에 잘 묻고 명복을 빌어주는 게 그의 일이랍니다. 죽은 시신이라도 온전하니 가지고 가라. 또 길에 널브러져서
그냥 짓이게지 말라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런 작은 애들이 차에 치여 있는 거 보면 꼭 내가 죽는 기분이지. 선생님이 죽는 느낌이에요? 왠지 교통사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한 남자. 뭔가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제작진은 남자의 심리 상태 진단과 함께 남자의 사연을 들어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산 지가 지금 5년. 5년. 여기 생활은 만족하세요? 지금? 여기는 도망 나와 있는 거지. 아, 도망 나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나는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이니까. 인생을 갖다 내 인생이라고 생각 안 해버린 사람이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거 버리고 나는 가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옷 가방, 거기에 옷 한 벌, 양말 한 컬러, 그것만 딱 들고. 내 돈은 아니에요, 이제 말하자면. 다행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일 지금까지도 힘든 게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내 삶을 완전 망가뜨린 게 교통사고예요. 완전히 망가뜨려. 교통사고가 났었다고요? 유기견 보호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앗아가 버렸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 버렸고. 지금도 눈물이 솟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기억. (12년) 전 상대 운전자의 잘못으로 큰 사고를 겪었다는 남자. 좌뇌출혈로 생사를 오가는 긴 치료를 받아야 했답니다. 하지만 건강도 보호소도 잃게 된 상황. 그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막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도로를 지키고 있다는데요. 일들이 많으셨던 분이신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시고 의미를 찾으시고 할 일을 찾으시고 버텨오셨었는데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지신 게 교통사고였던 것 같아요. 또 가장 의미를 뒀던 유기견 보호센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었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것마저 더 이상 못하게 되니 삶의 목적성 자체에 굉장히 혼란이 오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이들의 교통사고에까지 의미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고 본인은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을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 있어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도로로 나서기 위해 준비를 하는 남자. 그런데 그때 아무래도 무슨 일이 난 것 같은데요. 애기야! 애기야! 아무리 불러도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무슨 일이에요? 아니 강아지 치인 것 같아. 강아지가요? 어디로 갔나? 아이고. 애기야! 좀 기다려봐. 한참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때. 여기 있구만. 와봐. 거기 있어요? 이놈 있는데 안 보이네. 이놈이야. 이 녀석인데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다행히 사고가 난 건 아닌 모양이네요. 하지만 큰 녀석 작은 녀석 할 것 없이 도로를 마음대로 누비다 보니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제작진은 강아지 구조부터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인근 유기견 보호소에 도움을 청했는데요. 과연 남자는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 소개부터 해줄게가 나중에 소개를 해줄게. 네, 애들 좀 봐달라고 해서 한번 온 거예요. 소장님께도 어떻게 저는 몰라요. 일단 강아지의 상태부터 살펴보는데요. 사고 나서 잘린 거야. 사고 노출도가 높은 도로에서 생활한 탓일까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 상태.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병원 가서 한번 눈도 치료할 겸 이걸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나서 제가 가서 며칠 입원을 시켜놓고 한번 싹 점검을 한 다음에 어디다? 부산까지 데리고 가려고? 아니 전주 어디다? 한번 엑스레이를 내가 찍어보고 싶어. 눈도 한번 치료해보고 싶어. 아니 가능하다면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나도 안 해요. 근데 사람이건 동물이건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저렇게 살아야 될 적은 아니잖아. 진료 후 입양을 제안받은 남자.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나중에 2주 후에 와서 분양시킬 때 미리. 근데 왜 2주를 왜 하는 거예요? 2주를 왜 하냐? 아마 개선충이 2주 후에는 완전히 다 떨어지고 없을 거야. 안 그래요? 틀림없이 그럴 거야. 저희는 지금 빨리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 빨리 시작해서 빨리 입양을 보내고 싶거든요.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싶거든요. 일단 2주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입양을 추진해 보기로 했는데요.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애들 차 사고 안 나게 뭔 일 있으면은 바로바로 전화 주세요.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 테니까. 예? 네, 갈게요. 네. 아직 소장님이 마음의 문을 아직 안 열으셔가지고 좀 한 2주 정도 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더 와서 이왕이면은 이제 잘 설득해서 이제 그 새끼는 3마리는 이제 입양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2주 뒤에 와서 치료 받고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려고 그래요. 며칠 후 다시 남자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주워온 음식들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남자의 생활 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 제작진은 설득에 나섰습니다. 잠깐 선생님하고 저희가 의논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선생님 생활하시기에 너무 쓰레기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좀 깨끗한 데서 생활하시면 저희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조금 쓰레기를 같이 정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려울 거요. 어려워요? 네. 왜요? 이거 양이 많어. 양이 많고 저건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건 치울 이유가 없고 이쪽의 것은 치워도 돼요. 이쪽은 치워도 돼요? 이쪽은 치워도 돼요. 이쪽의 것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서 치울 수가 없어. 전부 내가 그래서 분리를 해서 놔놓은 거야. 이쪽은 치우지 말아요? 아, 여기는 안 치워야지. 그럼 원하는 만큼만 치울까요? 좋죠, 그건. 한정적이지만 쓰레기 정리에 선뜻 동의한 남자. 청소업체의 도움으로 정리에 나섰는데요. 우선 잔뜩 쌓여있는 생활 폐기물부터 치우기 시작합니다. 5년간 쌓여온 쓰레기 양이 예상치를 훌쩍 넘어섭니다. 지금 현재는 폐기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3톤 정도. 폐기물만요?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너무 이제 방치가 좀 오래된 묵은 것들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5년간 쌓아온 쓰레기가 사라지는 걸 봐서일까 남자의 얼굴에 아쉬움이 묻어나는데요. 트럭 몇 대분의 쓰레기를 실어보내고 나자 남자의 공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 아직까지 모든 걸 정리할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한데요. 앞으로 차츰차츰 정리하시는 건 어떠셔요? 차근차근. 방을 정리해야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주위에서도 다 정리하라고 해서 자꾸 정리하라고 해서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에게 필요한 건 시간일까요? 소통일까요? 교통사고로 모든 걸 잃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던 남자. 언젠가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그날까지 특종 세상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